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문서 한 장이 세계 외교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연구했던 사실과 실제 역사적 자료 사이에 충격적인 차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직관력과 동아시아 역사의 남다른 통찰력을 지닌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메이지 시대 지도 한 장과 그 지도에서 밝혀진 독도의 실체는 지금까지 연구했던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에 알려진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일본 언론과 세계 외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역사는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그녀의 한마디가 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는지, 정의와 진실을 향한 한 역사학자의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옥스퍼드 출신으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근무하는 역사학자죠. 제 전공은 19세기 동아시아 영토 분쟁사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영국군 소속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베스, 그곳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단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옥스퍼드에서 동아시아 근대사를 전공한 후 영국 문화원의 추천으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도 다케시마 문제는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니라 역사 인식과 국가 정체성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보관소 깊숙한 곳에서 19세기 동아시아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문서철 사이에서 메이지 시대 태정관 관련 문서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를 발견했어요. 폴더를 열자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이라는 문서가 나왔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한 역사적 증거였어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어와 한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케임브리지에서 일본어를 공부했지만 완벽히 해석하기는 어려웠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독도 연구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최민준 교수님이 가장 먼저 답장을 주셨어요. 윌슨 박사님,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 문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뭔가 더 큰 사명으로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문서보관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사토 히로시라고 합니다. 미일 우호협회 소속이죠. 그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어요. 사토는 제 연구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태정관 지령에 관한 건 말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연구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제 연구를 아시죠? 사토는 웃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관련된 역사 연구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윌슨 박사, 그 연구 방향이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사토의 제안은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다른 주제로 바꾸시면 우리 협회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 달러 정도요. 영국인의 품위를 지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입니다. 연구 주제를 돈으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사토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윌슨 박사 역사는 때로 현실과 충돌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부서장 마이클이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 자네 최근 연구가 문제가 되고 있어. 위에서 몇 번 문의가 왔더군. 마이클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보관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제 분쟁과 관련된 사안은 더욱 조심해야 해. 그는 연구 방향을 바꾸라는 암시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업무 재배치 통보였습니다.
현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다른 업무로 전환하라는 내용이었죠.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매일 같이 점심을 먹던 동료들도 이제는 저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고립되어 갔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옥스퍼드에서 배운 학문적 양심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일에 잘못은 없었습니다. 결국 문서보관소에서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통지서를 건넸어요. 윌슨 박사 유감스럽게도 기관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덧붙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저를 잊은 듯 했습니다. 영국에서 쌓은 명성, 수많은 성과와 기여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사무실을 정리하는 시간을 겨우 하루 주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비우고 책장에 전공 서적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동료들은 눈인사만 할 뿐 누구도 도와주거나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선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보였어요. 건물을 나서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어요. 런던의 비와는 달랐지만 그 차가운 감촉은 어딘지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친구들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절친했던 사라는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너무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는 것 같아. 그냥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토마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넌 미쳤어.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면 학자로서 끝이야. 그들의 조언은 이해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영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학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최민준 교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진실을 위한 당신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 거실을 연구실로 개조했습니다. 벽에는 독도 관련 자료들을 빼곡히 붙이고 책상에는 노트북과 복사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실직 상태라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절약하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자료를 검토하며 논문을 작성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밤중 최민준 교수님과 화상통화를 하며 자료를 검증했어요.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미 아침이었지만 교수님은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전에 이미 한국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증거니까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국제역사학 포럼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포럼은 역사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망설임 없이 독립연구자 자격으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독도 다케시마 분쟁 새롭게 발견된 메이지 정부 공문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이었죠. 포럼 측에 제출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 민감한 주제가 받아들여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릴 기회라는 희망도 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이메일함을 확인하며 결과를 기다렸죠. 밤에는 꿈에서도 논문 발표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윌슨 박사님, 귀하의 논문이 국제역사학 포럼 발표 세션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호성을 지를 뻔했어요. 저의 연구가 인정받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일 우호협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럼 주최 측에 압력을 넣어 제 발표를 취소시키려 했죠. 밤새 이메일이 오갔습니다. 포럼 조직위원회 멤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발표는 학술적 가치가 의심되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헛될 것 같았어요. 옥스퍼드 동문회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역사학계에서 입지가 있는 몇몇 교수님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최민준 교수님도 힘을 보태주셨죠. 한국 학계의 여러 교수님들이 연명으로 지지 서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포럼 하루 전날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력이 있었지만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발표하세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은 거였죠. 그날 밤 발표 자료를 끝없이 검토했습니다. 모든 증거, 모든 논리가 완벽해야 했어요. 발표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포럼장에 들어섰습니다. 객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앞줄에서 사토 히로시를 발견했습니다. 차갑게 미소 짓고 순간 다리가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한 문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50분간의 발표 동안 객석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태정관 지령의 원문, 번역본, 역사적 맥락까지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제시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옥스퍼드 출신다운 논리적 대응으로 완벽하게 답변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토는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작은 승리였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민준 교수님과 화상통화로 발표 결과를 공유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국제역사학 포럼에서 돌아온 후 저는 논문을 온라인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마침내 공개되었죠. 그런데 논문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어요. 일본 언론들이 저를 역사 왜곡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인 윌슨, 한국 로비에 매수된 학자라는 헤드라인도 보였어요. 심지어 제 이메일로 협박성 메시지까지 날아왔습니다. 처음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강한 반발이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이런 반응이 오히려 제 연구가 중요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까요? 최민준 교수님도 위로해 주셨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연구가 핵심을 찔렀다는 증거죠. 영국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옛 동료였던 제임스는 학술지에 짧은 논평을 실었어요. 윌슨의 연구는 정치적 편향이 심하며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의 글은 아프게 다가왔어요. 옥스퍼드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가 저를 학문적으로 공격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비판에는 구체적인 반박이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비난만 있을 뿐이었죠. 아침에 메일함을 열면 항상 새로운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밤에 울기도 했습니다. 고국 영국에서도 외면받는 것 같은 외로움과 무력감이 밀려올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이미 제 삶의 목적이 되었으니까요. 그때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자료를 오픈 액세스로 공개하기로 했어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구독료를 내야 볼 수 있었지만 저는 모든 원자료와 번역본을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죠. 진실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최민준 교수님에게 이 생각을 말했을 때 교수님도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학문의 본질입니다. 진실은 특정 집단의 소유가 아니니까요.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 모든 원본 자료와 번역본을 올렸습니다. 태정관 지령 원문, 영어와 한국어 번역본, 관련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글까지 모두요. 사이트를 공개하고 소셜미디어에 링크를 공유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10만 명이 방문했고 수많은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진실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였죠. 그러나 동시에 위협도 커졌습니다. 사이트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고 익명의 전화로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어요. 두려웠지만 처칠의 명언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소중해서 거짓말의 경호원이 필요하다. 저는 두려움보다 희망을 선택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윌슨 박사님, 저는 도쿄대학의 켄지 하야시입니다.
당신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온 메시지는 대부분 비난이나 협박이었거든요. 하지만 켄지의 이메일은 달랐어요. 저도 독도 다케시마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사실 당신의 발견은 제가 찾은 자료와 일치합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는 비슷한 문서들이 더 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회신했습니다. 하야시 교수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자료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켄지는 몇 장의 문서 스캔본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발견한 태정관 지령과 관련된 또 다른 문서들이었습니다. 켄지는 정말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일본 정부가 독도를 무주지 선점했다고 주장하기 전 내부적으로는 이 섬이 한국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문서였죠. 이건 1900년대 초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입니다. 공개된 적이 없어요. 독도를 편입하기 전에 일본 정부가 이미 이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얻으셨나요? 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외무성에서 근무하셨어요. 은퇴하실 때 몇몇 문서 사본을 가져오셨던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지켜달라고 하시면서요. 켄지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이런 자료를 공개하면 일본에서 어떤 비난을 받게 될지 알고 계시죠? 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에서도 압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이건 제 의무예요. 우리는 함께 논문을 쓰기로 했어요. 영국, 한국, 일본의 연구자가 힘을 합친 거죠. 매일 밤 화상회의를 하며 자료를 검증하고 논문을 다듬었습니다. 최민준 교수님도 한국 측 자료를 더 찾아주셨어요.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를 시찰하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일본의 영토 편입 주장 이전에 이미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사토 히로시와 같은 사람들의 방해도 계속되었습니다. 켄지는 도쿄 대학에서 연구실을 빼앗기고 강의를 맡지 못하게 되었어요. 최 교수님도 일부 보수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의 연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진실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친 국제적 팀이 된 거죠. 6개월간의 공동 연구 끝에 마침내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실렸어요. 독도 다케시마 분쟁의 새로운 역사적 증거, 한일, 양국 공문서 비교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이제 진실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이상 누구도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야시 교수,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켄지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윌슨 박사님이 먼저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저 따라갔을 뿐입니다. 역사의 작은 페이지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였어요. 우리의 연구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전 세계 역사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연구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중립적 입장의 유럽 학자들이 역사적 증거로 볼 때 독도는 한국 영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독도 관련 문서를 세계 기록유산 예비등재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평가였죠. 최민준 교수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윌슨 박사, 우리가 해냈어요. 태정관 지령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직장을 잃고 동료들에게 버림받고 위협까지 당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은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거예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습니다. 켄지에게도 소식을 전했더니 그도 무척 기뻐했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의 문제니까요. 진실이 인정받아 다행입니다. 켄지는 일본에서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킨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윌슨 박사님, 한국 정부에서 문화 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따랐을 뿐인데 이런 큰 인정을 받다니요. 감격스러웠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옥스퍼드에서 평범한 연구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독도 전문가가 되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훈장 수여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최민준 교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운 일이에요. 켄지도 특별 초청을 받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어요.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니까요. 언젠가 일본에서도 이 진실을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수여식 다음 날 독도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섬에 접근하면서 처음 보는 독도의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작지만 당당하게 바다 위에 솟아있는 그 섬이 이렇게 많은 역사적 논쟁의 중심이라니. 섬에 발을 딛는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베스, 내가 자랑스럽구나. 가장 놀라운 소식은 독도 문제가 유엔 토론 의제로 채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한 거죠. 작은 문서 한 장의 발견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의 문제였어요. 독도 연구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도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 학자들이 참여했죠. 저는 네트워크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었어요.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했지만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어요. 진실을 지키는 여정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 끝에는 정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직을 제안받았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영국의 가족과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곳에서 독도 연구를 계속하며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최민준 교수님과 다른 동료들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6개월 후에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죠. 독도를 직접 방문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섬의 모습,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의 떨림, 섬 전체를 감싸는 파도 소리. 그 작은 섬이 담고 있는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을 위해 내가 싸워온 거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독도 경비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역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영토 분쟁사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첫 강의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이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었어요. 저는 역사학자로서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어떤 나라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사실에 기반한 연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국제 청소년들을 위한 독도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넘어 세대를 잇습니다. 이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모토였어요. 영국, 일본, 한국, 유럽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참여했죠. 그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독도 방문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섬을 밟아보고 그곳의 자연과 역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한 일본 학생이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역사는 더 복잡하네요. 진실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토 히로시를 다시 만났어요. 도쿄에서 열린 국제역사학 학술 대회장에서였죠. 그는 여전히 저를 적대적으로 바라봤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사토 씨, 우리는 진실을 위해 싸웁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나요? 그는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켄지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에서 쫓겨나고 학계에서 고립되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사립 연구소를 차려 계속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화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어요. 언젠가 일본에서도 진실이 인정받을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의 연구 덕분에 국제학계에서는 이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가끔 영국의 옥스퍼드를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한 장의 문서가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모든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용기의 상징이 되었어요. 제 여정을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 그것이 제 남은 삶의 사명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이제는 별들이 다르게 보여요. 그것들은 더 이상 차갑고 먼 존재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여정의 이정표처럼 느껴집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은 언제나 빛나기 마련이야.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그 섬을 지키는 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